예, 두 시장 오늘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황 해설,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근영 부장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AI 반도체가 좋긴 한데 좀 많이 올랐다. 대안으로 전력 기기 쪽을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그 전에 보면 이번 주 사실 시장 전망들이 뚜렷이 악재도 없지만 오를 요인도 별로 없다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시장이 우리 시장이 강하네요. 네, 우선은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수급이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2,750, 6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로 5천억 이상 일단 강하게 들어왔지만 지금 지수단에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규모가 워낙 세게 들어오니까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의 또 프로그램 매수까지 따라 들어오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반도체주가 또 집중되고 있고 전날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또 7% 급등을 또 보이면서 또 굉장히 급등세를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목표가격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주가 수급 쏠림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최근에 작년 10월부터 해서 외국인이 많이 샀지만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13조, 14조 이상 지금 샀다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결국은 가장 많이 산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한 반도체 쪽을 거의 집중적으로 사고 여타 섹터들은 그렇게 많이 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평균 단가만 따지더라도 한 7만 원 선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8만 원 언저리 와 있는데요.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 구간인데 어느 정도 더 끌고 갈지. 근데 지금 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좀 목에 찬 건가? 과거에 지금 연초에 우리 일부 리서치들이 대부분 다 올해 코스피 전망 자료 낼 때 대부분 2,750이 고점이었거든요. 깨지라고 나온 겁니다. 원래 증권사 리포트는 하방이든 상방이든 둘 중에 하나는 꼭 틀립니다. 매년 틀립니다. 그래서 상방 쪽이 좀 틀린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도 지금 국내 코스피 타겟 프라이스가 한 3,000포인트 정도 이상은 갈 수도 있다는 평가 보고서를 내는데 저는 좀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도 국내 관련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30% 회복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는 굉장히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면 거의 밴드 하단 정도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일본이 YCC 정책을 폐기하고 금리 인상 쪽으로 넘어가면서 엔화가 강세로 넘어가면 최근에 강하게 일본 시장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자금이 일본 시장에서 혹시 빠져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하반기에 아마 밸류 프로그램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EPS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반도체 중심 그리고 2차 전지도 이미 이제는 바닥 어느 정도 지나왔고 그 외에 다른 섹터 바이오도 힘을 실고 그렇죠. 바이오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하다못해 NCC까지 올라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오늘 정유랑 화학도 오르네요. 유가는 지금 올라가는 게 슬금슬금 올라가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고민되는데 화학 쪽이 올라가는 건 이런 분석이 나왔으면 최근에 재밌는 분석인데 테무나 알리, 슈인 이런 쪽에 물건이 워낙 많이 팔리니까 그쪽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 석유화학 가동률이 글로벌 가동률 평균치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시황이 오늘 메인이 아니니까 갈 길이 멀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하고 오늘은 이제 자동차까지 붙고 그러면 지수를 올리는 건데 이제 미국도 이제 마이크론 올랐다고 하셨는데 중국이 미국 반도체 쓰지 마라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또 국내 업체 SK 하이닉스 같은 걸 찍어가지고 미국 움직임에 동참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건가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장비주들이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도 중국 쪽에 반도체를 좀 못 주게 만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야기 나오는 게 장비도 기존에 부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리라든지 사후 AS도 필요하잖아요. 장비가 들어가면 그런 사후 품질 관리나 AS까지도 지금 장비들을 못하게 막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주들은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좀 센티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금 VEU라 해가지고 지금 미국 쪽에서 이미 검증된 법인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시파잉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장비 쪽에 지금 중국 쪽의 비중이 높은 장비들이 종목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혹시 미국 쪽에서 장비 관련된
규제가 중국적으로 좀 된다고 한다면 신규 장비를 납품하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에 대한 AS 부분들이 좀 불가능하게 된다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역시 이제 지금은 HBM이라든지 차세대 AI 관련된 반도체들이 네.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물며 지금 한미 반도체가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가 20만 원짜리 리포트까지 나왔어요. 6만 원, 7만 원 할 때 PER이 40배, 50배라고 했는데 지금 목표 주가 20만 원짜리가 나올 정도의 상당히 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죠. 공격적인데 물론 다른 증권사들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목표 주가를 올린 건 아니지만 지금 10만 원대 위에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지금 거래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HBM 이쪽에 뜨거운 어떤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그 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TSMC 계열 밸류체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국 이번 주에 CXL이라든지 HBM 관련된 삼성전자의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어제는 단독 기사이지만 저희가 조금 이제 갸뚱한 기사이긴 하지만 HBM3 12단 쪽이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전자가 독점 공급한다 이런 약간 확인 안 된 기사 비슷한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봤을 때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좀 많이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반도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AI가 힘들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쪽에 좀 눈을 일부 좀 돌려보자는 시각으로 오늘은 이제 핫테마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기기 쪽인데요. 전력기기 쪽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지금 전력기계나 네. 변압기 전선, 그리고 하물며 원전까지도 네. 전부 AI 카테고리로 다 묶여 있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단일 카테고리만 놓고 본다면 다소 좀 주춤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AI와 맞물려서 약간의 반도체 쪽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런 업종들을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로봇도 그렇고 그렇죠. AI 가 하드 캐리를 그렇죠. 하는 예. 것이죠. 그래서 사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다른 변압기 전선 쪽을 보면 많이 올라 있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이제 다소 조금은 변수가 한 가지 있는 것이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이제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나 바이든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2차 전지가 다소 좀 센티적으로 약간 좀 불안해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좀 살펴보면 결국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턴 매치가 확정되면서 정점은 역시나 물가와 에너지 쪽인데 대선의 핵심 변수가 약간 일자리 증대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트럼프가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치고 나오고 있는데 아젠다 47이라는 트럼프의 글을 보면은 관세 부과나 중국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중국을 굉장히 배제한다는 것이고 친환경 규제 완화나 화력 에너지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두 사람 모두가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은 역시 반도체이고요. 기계와 방산입니다. 그리고 네. 중립적이거나 현상 유지 정도에 되는 쪽은 자동차나 신재생, 제약 쪽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와 기계, 방산 이쪽은 같이 봐야 되고 IRA 정책 변화는 역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전력망의 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든 당선이 된다면 전력망에 대한 추가 수요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IRA 정책 변화 중에 전력망은 역시나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를 본다면은 대선 결과에 따라 단기 변동성은 존재하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빠졌다 올랐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흐름에서는 전력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중장기 수혜는 지속됩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기를 역시 올해까지는 칩의 쇼티지가 나오겠지만 내년부터는 변압기 쇼티지가 올 것이다. 공언을 했고요. 그 부분들이 역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몇 개월 사이에 AI 관련된 성장 산업들이 10배씩 지금 성장을 한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초입 구간이라는 점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 감소 역시 우려가 많죠. 근데 미국 쪽에 지금 여러 가지 CPI 지표나 이런 걸 보시면은 에너지 가격은 조금 하향 조정되면서 약간 좀 안정화되고 있었던 모습이 보이지만은 그 사이에 전기 관련된 전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이 CPI 주요 품목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기 가격의 상승은 역시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있고 데이터 센터가 확장된다면 전력기계나 기계 업종까지도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해야 되니까 인프라까지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나 리쇼어링 강화. 그러니까 리쇼어링은 뭡니까? 미국에 와서 니네 사업을 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미국에서 해라. 그래야만이 무슨 세금 혜택도 주고 불이익을 안 네. 주겠다. 그럼 그쪽에 건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력기기나 기기업종까지 본다면 상당히 두 대선 후보 모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추진을 갈 수밖에 없고 북미 건설기기 시장은 견조하게 수요가 나올 것이고 역시 하반기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안정화되고 반등세를 나타나면서 건설기계나 변압기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전력기기까지도 다양하게 수요가 개선되면서 좋아질 수 있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담입니다만 뭐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와서 트레이딩하면 잘할 것 같아요. 핫한 얘기들은 다 하더라고요. 선행 매매할까봐 좀 걱정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여담이고 일론 머스크가 노이즈는 많지만 해안이 있어서요. 전력 이런 쪽도 사실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사업에 투자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가 아니다, 그죠? 플랫폼, 지난번에 도조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전력 기기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선 쪽까지 확장됐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뭐 기계 건설 이런 데까지도 확장이 됐는데요. 많이 올랐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 가운데 지금 봐도 될 조금 더 우리가 스터디 해볼 이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뭐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은 역시 1등주를 좀 사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역시 확산 개념에서는 뭐 2차주, 3차주가 갈 수 있는데 1등주가 꺾이면 2차, 3차 따라오던 그렇죠. 주식들은 같이 꺾이기 때문에 네. 역시 지금의 대장은 HD, 현대일렉트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정체됐던 미국의 전기 수요 급증하기 시작했고 원래는 이제 아주 오래된 전력기기 관련된 인프라가 뭐 20년, 30년 된 것들이 7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노후화가 이제 새롭게 인프라 투자가 된다는 점에서 작년에 주가가 일단 흐름을 시작했고요. 전력 유틸리사들이 지금 28년까지 필요한 추가 전력 예상치를 지금보다 약 5년 뒤에 뭐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보다 약 2배 가까이 지금 전력 수요를 이미 수요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AI 수요 급증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따라서 미국 쪽에 건설되는 팹들, 그리고 전기차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변압기 공급을 부족으로 언급했던 테슬라의 머스크의 발언까지도 이게 추세에 힘을 실어줬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수요는 당연히 견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국내와 유럽 시장 또 진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국 전력망 구축 사업에 들어가는 고압 변압기 아마 22년 수주된 게 474억 원 정도 납품 완료가 되면서 올해 매출 인식이 올해 이제 영국 쪽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중동과 유럽에서도 납품 단가가 전년 대비 상승한 추세에 계속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률이 13%까지 올라옵니다. 과거 현대일렉트릭이 한 15, 16%까지 구가하다가 한 20년 전에 그러다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OPM이 이제 마이너스 적자까지 나는 부분이 됐는데 그게 작년에 6%까지 OPM이 올라왔고 올해는 13%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까지 매출 성장과 함께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견조한 영업이익률이 방어를 해주면서 상반기 지역별 신규 수주가 들어오고 추가 상승의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을 봅니다. 아마 이제 지금 현재 24년 포드 PR이 18배 정도 거래를 하고 있어요.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피어 대비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타치나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캐파 증설이 26년도나 돼야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까지는 캐파에 대한 우려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해 정도까지는 변압기 수급의 불균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강세, 업황의 강세나 주가의 강세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이 전력기기 그때 한참 좋을 때 저희가 그 딥사이트에서 관련된 얘기를 애널리스트 모시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한 현대일렉트릭이 한 7, 8만 원 하지 않았을까요? 네. 대형 쪽은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중소형 변압기 효성중공업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야, 주가가 어느덧 17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때도 좋다고는 얘기했는데, 끝까지 팔지 말라고는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미반도체 쳐다보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네. 한미반도체는 사실은 시총이 한 1조에서 10조 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어떤 네. 구조적 성장주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던 거고요. 네, 오늘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